이번에는 만세전을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실전학습 두 번째 소설 현대소설이 나왔고요. 이 만세전의 오른쪽에 만세전 할 때 이 만세전은 원래 제목은 묘지. 이 일제강점하의 암울한 현실, 이 조선의 현실을 묘지에다가 담아냈다가 이제 밑에 나중에 이후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제목이 만세전으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만세전은 만세전, 여기 전이 소설의 전이 아니라 앞전자의 전. 3.1운동이 1919년 3월 1일 일어났고 이 만세 전후 할 때 그 전으로 의미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인공이 나가 나오는데요. 나는 이인화라는 주인공이고 일본에서 이제 동경에서 유학 중인 주인공인데 이 유학 중인 이인화라는 주인공이 아내가 조선에서 위독하다라는 정보를 받고 만약 몹시 아프다는 정보를 받고 이렇게 일본에서 조선으로 이제 다시 조선에서 일본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소설로 담아낸 이 소설이 바로 이 만세전입니다. 근데 여정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얘기했을 때 이렇게 일본 동경에서 다시 조선으로 다시 동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이 이 소설의 주된 배경인데요. 이렇게 주인공이 떠났다가 다시 떠난 곳으로 돌아오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여로형 회귀 구조, 여로형 소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여로형이라고 쓴 이유는 이분이 떠난 곳에서 다시 돌아오는 구조의 과정을 여기에 이제 소설에 담아냈기 때문에 여로형 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이렇게 일본에서 이제 도쿄에서 조선으로 가는 여정이 이제 초반에 나오는데 그때 우리 이 교재에 실려 있는 부분은 이제 조선으로 당도를 해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장면이긴 한데요. 여기 나오는 이제 초반에 이 서울로 향하는 여정 초반에 이제 그 부분은 중간중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가하는 그 수탈과 억압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이제 암담한지를 보여주는 게 주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초반 서울로 향하는 여정의 초반 부분에 우리 교재에 실려있기 이전의 부분에서는 일제 억압, 그다음에 일제 수탈, 그다음에 이것이 만연해 있는 이 조선의 현실을 이 주인공이 이제 현실로 목격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만연한 그런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을 보여주는 이유는 당연히 비판적인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반 이후부터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도 포승줄에 묶인 조선 여자의 모습, 거기에 갓난아기도 막 엎여 있다거나 지금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 부분에서도 좀 어리석고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조선인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제를 비판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현실, 이 조선인들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뭘 하고 있느냐,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겠다. 서술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일제 강점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무기력한 태도를 일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무기력한 조선인들에 대한 대응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다 표시를 한 거는 이 소설의 가장 주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일제 강점의 현실을 비판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일제 강점의 현실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특히 주인공은 지식인인데 그 지식인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맨 먼저 이 기차 안에서 갓장사를 만나는 그 주인공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갓을 파는 것으로 보이는 이 장사 그 조선인이 글쓴이가 아니라 소설자를 보면서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일본 갔다가 오시는 분은 모두 그런 양복을 입으십디다 그려. 나를 보면서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궐자는 이제 만세전에서 이제 일본인들을 가리키거나 이제 일본 우리 조선인들을 무시하거나 조선인들의 폭력을 자행하는 일본인들에게 주로 이렇게 궐자. 그래서 이 궐자는 여기 밑에 주석에 달려 있는 대로 3인칭 대명사를 얘기하고, 그 3인칭 대명사가 이 가리키는 이 사람, 이 그라는 사람을 얕잡아서 혹은 낮잡아서 부르는 말, 폄하해서 부르는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낮잡아 부르는 말. 그리고 갓을 파는 장사, 장수라고 여기 밑에 나와 있으니까 이 궐자는 이 갓을 파는 장사인데, 내가 일본 옷을 입고 일본 학생복을 입고 있는 나에 대해서 나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다가 위투 위로 내다보이는 학생복 깃에 달린 금 글자를 바라보고 웃었다. 일본 유학생이 더구나 합병 이후로는 이제 여기 표시를 해야 되는 게, 이 시간은 1919년대 19년도에 즈음한 이 시기는 합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른바 이제 내선일체, 그러니까 조선과 그 다음에 일본이 하나가 된다. 근데 이제 말은 하나지만 절대로 이제 그렇게 장밋빛 아주 좋은 의미로의 합방은 아니고요. 여기 포스터를 셈이 하나 여기다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에서의 내와 여기서 조선의 선이겠죠. 이건 안내자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일본인이고요. 일본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조선을 가리키는 말인데, 어깨 동무를 하고 가파를 같이 묶긴 했지만, 그래서 하나가 됐다고 하지만 아주 불평등하고, 그 다음에 좀 목적이 다분히 많은 수탈과 뭐 이제 침략의 목적을 가진 일본의 그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밑에 내지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내지가 여기서 말하는 내선일체의 일본을 얘기하는 말인 것 같아요. 합병 이후로는 조선과 일본은 이제 합병인데, 신시대 신지식의 선구인 듯이 쳐다보이는 때라. 일본 유학생을 이제 대하는 조선인들의 태도는, 야 진짜 많이 배웠다,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이다 해서 이렇게 선구인 듯이 쳐다보이는 때라. 그러면은 엄청나게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어요. 이 촌청년, 이 촌에 사는 청년, 조선 청년, 갓을 파는 장사도 부러운 눈으로 나를 자꾸 쳐다보며 이것저것 묻고 싶으나 무얼 물을지 몰라서 망설이는 모양 같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로 나를 자꾸 쳐다본다 할 때, 일단 요 나는 1인칭 대명사 나고 서술자 나니까 이야기를 이제 끌어나가는 사람이죠. 1인칭이고 그다음에 주인공. 근데 이 주인공의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갓장수가 자신을 보고 이런저런 이제 경외감이라던가 부러움이라던가 이런 걸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궐자라는 이제 말을 대하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도 좀 이제 낮춰서 불렀고, 그 다음에 예상이지만 이 촌청년이 나를 이렇게 높이 이제 조금은 뭐 경외하듯이 나를 볼 거라는 이제 생각도 하고 있는 모습이 들어져. 약간의 우월감도 있고요. 당신은 무엇을 하시오? 그래서 대답 대신에 오히려 되물었어요. 당신은 뭘 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니까 궐자가 이제 갓장사를 다니는 장돌뱅이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메밀꽃 필 무렵에서 봤던 그 장돌뱅이 주인공이 그 정책 그 직업이 장돌뱅이였어요. 여기저기 장터를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갓장사를 하되, 갓을 파는 장사를 하되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장사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밑에 그는 자비하듯이 웃지도 않으면서 자기 입으로 장돌뱅이라 한다. 그 밑에 웃지도 않으면서 자기 입으로 장돌뱅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약간의 낮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장돌뱅이 할 때, 무슨 뱅이 할 때 이 표현 자체가 약간의 이 직업을 약간 폄하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직업을 얘기하는데 스스로를 약간 폄하하고 낮춰서 이제 불렀는데 이제 겸손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이제 일본 지식인, 일본 옷을 입고 있고 일본의 유학생의 옷을 입고 있고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은 나를 보면서 스스로를 낮췄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요새도 갓이 잘 팔리나요? 이렇게 밑에 갓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갓을 파는 사람과
그 갓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다가 이 갓에다 한번 표시를 해보면은 갓은 당연히 이제 그 예전 조선 시대부터 조선 시대 그 전부터도 계속 이제 이 사람들이 쓰고 있던 그 모자 그 갓을 얘기하는 건데요. 근대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제 좀 옛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죠. 그래서 이 갓에다가도 의미를 좀 부여해 보자면 이 조선인들이 아직도 갓을 팔고 있고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굉장히 전근대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조금 발전이나 진보에 조금 뒤처진 모습이다. 옛날 거를 팔고 있는 모습.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갓은 전근대적인 문화, 근대적이지 않은 그런 옛날 문화 이런 걸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비는 여기 이제 한자가 안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비하듯이 하면은 스스로 자에다가 이제 비천하다, 천하다, 자기 스스로를 낮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비하 뭐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좀 낮췄다 많이. 그래서 내 직업은 장돌뱅이고 갓을 팝니다. 갓 얘기를 막 계속 이끌어 나가고 요새도 갓이 잘 팔리나요 했더니 그 대답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그저 그렇지요. 촌에서들은 그래도 여전히 갓을 쓰니까요. 그러니까 촌에서는 뭐 이제 조선의 촌들을 얘기하는 거고 큰 대도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다 촌이었겠죠. 그러면 아직도 갓이 팔리고 있다는 말은 이퀄 여전히 조선은 이 관습 옛날의 그런 전근대적인 그런 풍습이나 관습이 아직도 남아 있다. 괜히 그렇게 모자를 쓰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갓도 불편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근대적이거나 발달하거나 뭐 발전하거나 이런 모습, 개화하거나 이런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고 그런 조선의 현실을 좀 보여주는 그런 부분의 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두 사람은 잠깐 말을 끊었다가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러나 당신부터 왜 머리는 안 깎고 머리 깎는 문제도 이제 얘기를 꺼내죠. 그래서 표시를 한 번만 해보는 게 갓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머리 이렇게 머리를 깎는 것. 예전에 단발령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모든 신체는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라서 절대로 이 털끝 하나라도 다치게 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잘라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알고 있던 전 근대적인 관습도 이 머리 깎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세상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를 깎지 않으면 귀찮기도 하고 돈도 더 들지 않소. 그러니까 밑에 이제 머리를 왜 안 깎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꺼냈지만 이 촌청년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들어볼 거고 일본 유학생인 나 입장에서는 이 머리 안 깎는 것조차도 갓을 막 쓰고 다니는 것조차도 전부 다 전근대적인 관습에 해당하는 거니까 왜 그러고 다니는지 진짜 궁금했다. 전근대적인 그런 관습들. 웬걸요 촌에서 머리를 깎으려면 더 패롭고 그 다음에 뭐 귀찮다 이런 뜻이겠죠. 성가시고 귀찮고 실제로는 돈도 더 들고 머리를 깎으면 형장내들 모양으로 내지어도 할 줄 알고 시체 학문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여기 이제 첫 번째는 내지어가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실려 있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내지하면 이제 조선과 일본이 하나가 됐는데 그때 본국 이제 본부라고 하시는 본국은 일본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내지는 일본이고요. 내지어는 일본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학문 이제 좀 똑똑한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깎는 거고 일본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는 거지. 머리만 깎고 일본 사람 만나면은 말도 한마디 못하고 똑똑히 못하면 관청에 가서든지 순사를 만나서든지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많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일본 유학생이 아닌 이상 머리를 깎으면 오히려 더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뭐 머리 깎는 게 더 문제가 되거나 이 머리 깎는 것이 오히려 더 나에게 문제가 되더라. 문제의 소지가 더 발생하더라.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권을 쓰고 있으면 요보라고 해서 좀 잘 못하는 게 있어도 웬만한 것은 용서를 해주니까 그것만 해도 깎을 필요가 없잖아요. 갓장수가 말하는 여기에 이렇게 나는 요보인데 요보가 보니까 조선인을 폄하하는 말이네요, 그렇죠? 조선인들을 폄하하는 말로 불린 요보, 폄하. 그러니까 노예,
아니면은 일만 시키면 잘하고 몽둥이 들고 때리면 잘하는 뭐 그런 동물처럼 여기는 뭐 이렇게 조선인을 매우 폄하했다라는 표현이 이 요본데요. 근데 지금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냐면 갓장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죠. 이렇게 만건 쓰고 있으면 이 녀석 요보구나, 조선인이구나. 그래서 못하는 게 있어도 웬만한 건 용서를 해준대요. 그래서 이 갓장사의 갓장수의 말을 보면은 요보라고 우리 조선인을 폄하하고 이제 뭐 좀 무시했는데도 괜찮다라는 뜻으로 이제 읽히죠. 좀 자존심이고 뭐고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보라는 이 말은 조선인을 폄하하는 말이고 당연히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인을 가리키는 말인데 비하하고 폄하하는 말인데도 괜찮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관없다. 나 그렇게 욕먹고 이런 취급을 당해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난 좋아.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좀 비굴하죠. 그러니까 조선인들의 이 모두를 대변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이 태도를 보면은 상당히 비굴하고 좀 답답한 태도겠죠. 좀 안타깝죠. 이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야 되는데 오히려 괜찮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막 심지어는 웃었어요. 웃어버린다. 그도 그럴 듯하지만 같은 조선 사람끼리라도 머리만 깎고 양복을 입고 개화장을 휘두르고 하면 대접이 다른 것 같이 역시 머리라도 깎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 천대를 덜 받지 않소. 밑에 어떻게 저 사람들이라는 건 일본인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개화장 같은 경우는 아주 멋을 내고 지팡이 이렇게 멋내고 다니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그런 지팡이를 개화장이라 하고요. 개화기 시기에 이제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을 흉내내면서 모자하고 지팡이를 막 이렇게 짚고 다닐 때 그때 그 지팡이. 그러면 저 사람들에게 천대를 덜 받으니까 난 괜찮습니다. 저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라고 했죠. 일본인들. 그래서 이런 답답한 생각을 하는 그 갓장사에게 자 밑에 어디든 뭐 언제까지든지 함부로 흩뿌리는 대로 꿉적꿉적하고 요보란 소리만 들을 거요. 그러니까 지금 걸자의 그 태도를 이게 요 마지막 부분에 한번 밑줄을 그어볼게요. 당신 그러면 뭐 언제까지 계속 이런 소리만 듣고 살 거야? 함부로 그냥 짓거리는 대로 훌 뿌리는 대로 그냥 막 내뱉는 대로 구부적 뭔가 이제 그 자존심이 없는 태도를 말하는 거겠죠. 당신 이렇게 그냥 고분고분 꿉적꿉적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고분고분하니 그렇게 굴욕적으로 살 거야? 요보란 소리만 들으려우. 자 지적했어요. 그 갓장수 갓장사 다 똑같은 거니까 아무거나 원하는 걸로 비굴한 그 궐자 낮춰서 부르는 말 그를 이제 밑에 보면 그 태도를 지적했어요. 비판했다고 해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깎으면 오히려 더 천대 덜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걸자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동정은 하면서도 뭐라고 하나 들어보려고 이렇게 물어봤다. 홀뿌리거나 요보라고 하거나 천대는 받을 때뿐이지만은 머리나 깎고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개화장이나 짚고 다녀보슈. 밑에 가는 데마다 시달리고 조금만 하면 뺨따기나 얻어맞고 유치장 구경을 한 달에 한두 번쯤은 할 테니 당신네들은 내지어나 능통하지요. 우리 같은 놈이야 맞으면 맞았지 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유치장이라는 말은 감옥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갓장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당시 조선인들의 그 당시 조선인들을 대하는 그런 일제의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가는 데마다 시달리고요. 조금만 뭐라도 하면은 뺨따기 얻어맞고요. 유치장 구경을 한 달에 한두 번쯤만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핍박받는 조선인들의 현실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자, 조선인들의 대다수의 조선인들이겠죠. 배우지 못한 조선인들의 현실인데요. 굉장히 이제 비참하죠, 그렇죠? 비참하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참담해요. 그런 조선인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당신네들은 너희들은 그래도 똑똑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날 것 같아. 난 그냥 이대로가 나아. 자 밑에 천대를 받아도 이 천대가 그 숫자 천이 아닌 거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낮고 천한 대접을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
차라리 무식해 보이고 뭐 그렇게 보이는 게 차라리 낫지. 미친 체하고 떡목판에 엎드려진다는 세움으로 미친 체하고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하거나 쓰라소니 행세를 하거나 어떻든지 저편에 호감을 사고 저편을 웃기기만 하면 목전에 닥쳐오는 핍박은 면할 것이다. 좀 말이 많이 어렵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리를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면서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속담의 뜻이에요. 속담이거든요. 미친 채하고 떡을 만드는 그 떡을 이렇게 딱 모양을 막 빗게 만드는 그 목판에다 엎드러진다. 요 말 자체가 내가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모르는 채하고 내 욕심만 채우는 거. 내가 잘못된 걸 아는데 이런 얘기겠죠?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된 것이 뭔지를 무엇인지 알고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먹고 살려면 이런 것도 감수해야지. 그래도 일종의 약간 욕심이죠.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 자존심 같은 거 필요 없어. 난 이게 편해. 편함. 이렇게 사는 굴종적인 그런 삶이 오히려 나는 더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굴종적 삶.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얘기도 계속 이어가겠지만 굴종적인 그런 삶, 무기력한 삶 이런 말 들어봤죠? 더 이상 이제 대결하거나 뭔가 바로잡을 힘이 그런 의지가 없는 거죠. 무기력한 삶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쭉 속으로는 요놈하면서 얼굴에만 웃는 빛을 띠면 당장의 급한 욕은 면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포, 경계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열거가 되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표시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열거. 나열을 했으니까 수사법으로 얘기하면 열거법. 근데 이 열거에 뭐가 있냐면 다 나쁜 것들이죠, 그렇죠? 보니까 다 나쁜 것들만 나열을 한 것 같아요. 공포, 경계만 조심하고 막 이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봉은 아직 이제 뭔가를 잠그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거. 가식은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굴복하고 도회하고 비굴하는 거 다 역시 이제 굴종하는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인들의 생활 방식인 거죠. 이 모든 부정어들의 이제 뜻은 조선인들의 삶. 조선인들은 일제 강점기 이 즈음을 이런 식으로 살았더라라고 볼 수 있는 생활 방식. 그 다음에 이것이 조선인들에게 유리한 생활 방법이고 현명한 처세술이고 실상 생각하면 우리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오늘에 터득한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거다. 그 다음에 굳어 빠진 껍질이지만 그 껍질 속으로 점점 더 파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고 어떻든지 그저 내지인과 일본인들과 동등한 대우만 해주면 나중엔 어찌되든지 살아갈 수 있겠죠. 청년은 무엇에 쫓기는 사람처럼 차 안을 휘휘 돌려다보고 나서 목소리 한층 다시 말을 잇는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많이 중약이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내를 만나고 그 다음에 아내가 죽었고 아내의 초상을 치르고 다시 밑에 모든 것이 순조리 해결되어 가고 학교에 들어가시게 되었다고 하는 이렇게 편지 내용이 이제 쭉 이어집니다, 그렇죠? 일단은 요거는 두 번째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